어느 날 평범했던 집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 닿지 않는 전화, 그리고 텅 빈 식탁? 서연은 처음엔 가출 정도로 치부했지만 곧 그가 국가기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능하다 여겼던 남편은 실은 핵심 인재였고 조용히 세계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며 서연은 자신의 오만과 마주하게 되고 늦은 후회 속에서 그와의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며 조용히 이별을 선택하고 서연은 그가 남긴 빈자리에서 비로소 존중과 성장의 의미를 배워갑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어요. 평소라면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났을 텐데 그날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진 주방, 정리되지 않은 식탁, 그대로 놓인 아침 설거지. 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야근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결국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죠.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그 사람은 원래 연락이 뜸한 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사실 그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가끔 야근하면 새벽에 들어오곤 했으니까요. 아침이 되면 돌아와 있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침대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어제 저녁 그대로였고 베개엔 주름 하나 없었어요.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고 세탁기 안엔 빨래가 그대로 들어 있었죠. 베란다의 난초 화분은 흙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문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짜증이 먼저 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이렇게 집을 비우다니.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다 그만뒀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빵 한 조각으로 때우고 출근했죠. 회사 가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불편한 건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우 연락됐니? 아니요, 아직요. 이상하네. 그 애가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래 집을 비운 적이 없는데. 어머니 목소리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무심한 척 대답했어요. 바쁜가 봐요. 곧 연락 오겠죠.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일이 밀린 거겠죠.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 들어오는 건 시계 소리뿐이었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참다 못해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요. 하지만 담당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성인 남성의 경우 72시간이 지나야 정식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가출이요? 그 사람이 왜 가출을 해요? 부부 간에 다툼이 있었다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다툼이 있었냐고요? 경제적 문제가 있었냐고요? 아니, 그런 건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돈 때문에 다투지도 않았죠.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가출이라니. 그 사람이 가출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나흘째 집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이고 쓰레기통은 넘쳐났어요. 세탁기 안에 빨래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베란다의 난초는 잎이 축 처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왜 제가 이런 걸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부엌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니? 집이 집 같지가 않네. 저도 어떡해요. 일하랴 집안일 하랴 정신이 없어요. 현우는 대체 어디 간 거야?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래 집을 비우다니. 어머니는 한동안 묵묵히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현우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회사에서 돈을 버니까 그 사람이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서연아,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네, 혹시 현우한테 뭐 잘못한 거 없니? 잘못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잖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정말로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회사 다니고, 집에 오고, 밥 먹고, 자고. 그게 잘못인가요? 엿새째, 저는 집안일에 지쳐갔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쌓인 집안일이 저를 기다렸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밤이 깊어졌죠. 저는 소파에 쓰러져 잠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우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집안일을 할 순 없잖아요. 저는 청소 도우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돈을 쓸 가치가 있나? 현우는 언제 돌아오는 건데? 그날 밤 온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일러를 확인했지만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결국 수리 기사를 불렀죠. 다음 날 아침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이거 부품이 나갔네요.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나와요? 부품값이랑 인건비에서 15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5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온수 안 나오는 건데 15만 원이나 든다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온수 없이 살 순 없으니까요. 기사님이 수리하는 걸 지켜보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작년 겨울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 현우가 공구함을 들고 와서 뭔가 만지작거리더니 금세 고쳤었어요.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거겠거니 했죠. 다 됐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가시고 나서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15만 원이 빠져나갔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큰 돈이 나가다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주째가 되자 저는 지쳐갔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집안일은 끝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자주 오셔서 도와주셨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죠. 저는 점점 현우에게 화가 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래 집을 비우다니.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현우의 회사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뭔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회사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제이테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가족인데요. 김현우 씨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김현우 씨요? 잠시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고객님, 김현우 씨는 현재 출장 중이십니다. 출장이요? 어디로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전 가족인데요.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안이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보안이 필요한 거죠? 그럼 언제쯤 돌아오나요? 그것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요. 프로젝트요? 네, 국가연구과제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더 이상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국가연구과제, 보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죠? 현우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그냥 평범한 기술직 사원이었어요. 회사에서 컴퓨터 만지고 데이터 정리하고 그런 일 하는 사람이었죠. 어머니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연구과제라니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인사부로요. 여보세요. 인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 씨 배우자인데요. 남편 발령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발령이요?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현우 씨 맞으시죠? 지방연구소로 발령 나셨네요. 언제요? 2주 전입니다. 2주 전이요? 그럼 현우가 사라진 날이랑 똑같잖아요. 그 연구소가 어딘데요? 죄송합니다만 위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보안시설이라서요. 보안시설이요? 네, 국가기밀 프로젝트 관련 시설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국가기밀이요? 현우가요? 그럼 연락은 어떻게 해요? 가족도 연락할 수 없나요? 프로젝트 기간 동안은 외부 연락이 제한됩니다. 긴급한 경우에만 회사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요? 네, 예를 들어 가족의 위독한 상황이나 그런 경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현우가 국가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그 조용하고 말없던 현우가요?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현우 회사에 전화했어요. 그래,
뭐래? 지방연구소로 발령났대요. 국가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현우가 그런 일을 해? 저도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상하네. 현우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한다고? 어머니 목소리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우는 항상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딱히 인정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과거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우와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은 항상 조용했어요. 말도 별로 없었고, 자기 주장도 거의 하지 않았죠. 저는 그게 좋았어요. 편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현우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지, 심지어 정확한 직급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기술직 사원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왜 몰랐을까요?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어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친구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는 제 대학 동기예요. 똑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죠. 저는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야? 응? 믿기지 않지? 민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너 남편이랑 대화 많이 해? 대화? 글쎄, 보통 정도? 보통이 얼마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현우랑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어요. 집에 오면 각자 할 일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자고 그게 전부였죠. 서연아 있잖아. 발령 보안 국가 프로젝트. 이런 단어들이 합쳐지면 뭐가 떠올라? 글쎄 뭔데? 높은 역량이랑 신뢰야. 아무한테나 이런 프로젝트 맡기지 않거든. 저는 민지를 빤히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현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아는 건 아니지. 하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민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했어요. 생각해봐. 첫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한다고 했잖아. 그게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정말 출근한다고만 했어. 그럼 거짓말이 아니네. 규정상 가족한테도 말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의 표현만 한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지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줄게. 너 남편한테 관심 없었잖아. 그게 무슨, 아니야, 사실이잖아. 남편이 회사에서 뭐 하는지, 어떤 일 하는지, 너 관심 가진 적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말이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너도 그랬던 것 같아.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현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결혼 후에도 현우는 작은 방 하나를 서재처럼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 방에 별로 들어간 적이 없었죠. 들어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깨끗했어요. 침대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엔 먼지 하나 없었죠. 책장을 봤어요.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책등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계학습,
양자 컴퓨팅, 모두 전문 서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된 원서들이었어요. 저는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고 메모가 빼곡했어요. 이걸 다 읽었다는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현우가 이런 책들을 읽었다고요? 문득 과거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제 노트북이 고장 났을 때예요. 저는 수리센터에 맡기려고 했죠. 그런데 현우가 한번 보자고 하더니 이틀 만에 고쳐줬어요.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겠거니 했죠.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베란다에서 현우가 전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죠. 누군가와 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용어들이 오갔는데 저는 그냥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책장 앞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이 방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현우의 세계에 대해서요. 제가 보지 못한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드라이버, 펜치, 테스터기, 모두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저는 서랍 옆 파일함을 열어봤습니다. 영수증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집에 필요한 소모품, 부품들을 구입한 기록이었죠. 저는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작년 겨울 보일러 부품을 산 영수증이었어요. 2만 원. 그때 현우가 직접 고쳤던 거였죠. 오늘 제가 수리비로 낸 15만 원과 비교하니 허탈했습니다. 다른 영수증들도 봤어요. 형광등, 수도꼭지 패킹, 전선, 콘센트, 모두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였어요. 현우는 이런 것들을 사다가 직접 고쳤던 겁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난초 물주기, 에어컨 필터 청소, 배수구 정리. 모두 집안 관리에 관한 거였어요. 현우는 이런 걸 다 기록해가며 관리했던 겁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방은 제가 모르던 현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조용히 배우고, 조용히 실천하고, 조용히 집을 지켜온 사람. 저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회사에 전화했어요. 이번엔 현우의 직속 상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죠. 죄송합니다만 상사님께서는 외부 통화가 어렵습니다. 꼭 통화해야 해요. 급한 일이에요. 어떤 용건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업무에 대해 알고 싶어요. 가족으로서 알 권리가 있잖아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보류 음악이 흘렀어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팀 팀장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 씨 배우자입니다. 네, 들었습니다. 어떤 용건이신지요?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걱정이 돼서요.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만. 알아요. 그래도 가족으로서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이준호 팀장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사모님, 현우 씨는 저희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재입니다. 네, 입사 초기에는 일반 기술직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능력이 드러났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입사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팀 전체가 며칠째 붙잡고 있던 문제가 있었어요. 알고리즘 최적화 문제였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현우 씨가 해결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요.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거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이후로 현우 씨는 여러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으로 참여했습니다. 성과도 뛰어났고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공식적인 승진이나 표창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원하지 않았어요? 본인 말로는 조용히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다고요. 저는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조용했던 그 사람. 급여도 표면적으로는 일반 직원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대신 성과급이나 다른 방식으로 보상했죠. 세금 문제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원했고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국가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이에요. 현우 씨의 알고리즘이 핵심이 됐습니다. 저는 어지러웠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죠. 사모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현우 씨와 대화 많이 나누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현우 씨의 사생활을 존중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건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모님은요? 그와의 삶을 얼마나 들여다보셨습니까?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저는 울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현우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제가 몰랐어서? 아니면 제가 그를 무시했다는 걸 깨달아서? 모든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놀라셨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현우가 그런 대단한 사람일 리가 없어. 뭔가 착각이야. 아니에요. 회사 팀장이 직접 말했어요. 그래도 이상해.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 걸 몰랐다고? 어머니 목소리엔 부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믿고 싶지 않았죠. 어머니, 우리가 현우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뭐, 정말로요. 우리가 현우한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냐고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전 없었어요. 솔직히요. 현우가 회사에서 뭐 하는지, 무슨 프로젝트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그건 왜 안 물어봤을까요?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요. 현우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출세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우를 인정한 적 없잖아요. 항상 무시했잖아요. 난 그런 적 없어. 있었어요. 맨날 현우보다 나은 사람들 얘기하시면서 왜 현우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냐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현우를 잘못 봤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과거가 계속 떠올랐어요. 현우와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요. 현우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을 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우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현우도 일을 했습니다. 저보다 더 중요한 일을요.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니, 말할 수 없었던 거겠죠. 보안 때문에요. 그럼 현우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집에 와서는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일단 집안일을 제대로 배워야 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며 요리법을 익혔습니다. 청소하는 법, 빨래하는 법도 배웠죠. 어머니한테도 여쭤봤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밥을 태우기도 하고 빨래를 망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도했죠.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밥을 제대로 짓고 간단한 반찬을 만들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난초에도 물을 줬어요.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았죠. 어머니도 변하셨어요. 현우 방에 들어가셔서 책들을 보시더니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 봤나 봐. 현우를. 네, 미안하다. 너한테도, 현우한테도.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현우가 읽던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 이해할 순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페이지씩, 한 문장씩 읽어나갔어요.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계속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요. 아무도 모르게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뭘 했죠? 회사 다니고 월급 받고 집에 와서 쉬고 그게 전부였어요. 스스로 발전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예전처럼 깨끗해졌어요. 매일 밥을 해먹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난초는 꽃을 피웠어요. 저는 그걸 보며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이전엔 겉모습만 봤어요. 옷차림, 말투, 직급,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했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못 봤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들, 그들이 보였어요. 어느 날 집에 낯선 전화가 왔습니다. 김현우 씨 댁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국가보안기술연구원입니다. 방문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방문이요? 네, 가족 면담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중 가능하신 날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면담이죠? 무슨 면담인가요? 현우 씨 관련 보안 검증 절차입니다. 가족 면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간단한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면담 날짜를 잡았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 제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까? 혹시 현우한테 피해가 가는 건 아닐까?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보안 면담이래요. 다음 주에요. 뭘 물어볼까?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한 질문이래요. 걱정되네. 저도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면담 날이 왔습니다. 2명의 남자가 집에 왔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그들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내더니 질문을 시작했어요. 김현우 씨와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5년입니다. 그동안 특이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특이한 점이요? 네, 이상한 행동이나 수상한 연락이나 그런 것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었어요. 현우는 항상 조용했어요. 규칙적으로 생활했고요.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요.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거의라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요. 현우가 뭘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메모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봤어요. 완전히요. 현우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전 그걸 보지 못했죠. 왜 보지 못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버는 돈이 더 많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현우를 무시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네, 많이요. 왜 후회하십니까? 제가 현우를 제대로 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계속 메모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모르겠어요. 현우가 돌아올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집을 지키고 기다리고 그동안 제가 못했던 걸 배우고요. 면담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여러 질문을 했고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죠. 면담이 끝나고 그들이 떠날 때 한 사람이 말했어요. 부인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현우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보는 건 진실입니다. 부인의 진심은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땠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요. 잘했어. 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인정해야지. 네. 며칠 후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예외적으로 면회가 허가됐습니다. 정말요?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고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현우를 만날 수 있다고요? 정말로요?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현우 만날 수 있대요. 정말? 네, 이번 주 토요일이래요. 같이 가자. 네. 그날까지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현우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하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런 말로 충분할까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1달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생겼어요. 하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진지했고 더 단단했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일찍 출발했어요. 주소를 찾아가니 외진 곳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받아 작은 면회실로 갔어요. 테이블과 의자만 있는 검소한 방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들어왔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보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더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달랐어요. 더 단단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현우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괜찮아? 응, 괜찮아.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현우는 우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현우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숙이셨어요. 미안하다, 현우야.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를 잘못 대했어. 무시했고, 인정하지 않았어. 어머님, 들어줘. 내가 할 말이 있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넌 좋은 사람이었어. 항상 성실했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고, 우릴 잘 돌봐줬어. 근데 난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고마워하지도 않았어. 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미안하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저도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현우야. 현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나도 너를 무시했어. 인정하지 않았어. 내가 뭘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었어. 알아. 알았어? 응. 알고 있었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 왜? 당신은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난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회사에서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의 남편으로서. 현우야, 매일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현우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당신은 후회하는 거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란 걸 알게 돼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 말이 맞았으니까요. 서연 씨,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어머님도요. 다들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보니까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난 지쳤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요. 집에 있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어요. 프로젝트가 끝나면요. 현우가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 뭐? 이혼하자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내가 잘못한 거 인정했잖아. 고치겠다고, 달라지겠다고.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당신은 변했어요. 맞아요. 근데 왜 변했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란 걸 알게 돼서예요. 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만약 내가 여전히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당신은 변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야. 당신은 여전히 날 무시했을 거고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현우는 일어섰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원하는 건 대단한 남편이에요. 평범한 남편이 아니라요. 난 그런 기준으로 사랑받고 싶지 않아. 현우야, 제발. 어머님도요. 저를 미안해 하시는 건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예요.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여전히 무시하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프로젝트는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변한 건지 아니면 제 가치를 알게 돼서 태도가 바뀐 건지요. 현우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현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돌아봤어요. 진심이야. 정말로 미안해. 정말로 잘못했어. 알아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현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책들을 바라봤어요. 이 책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현우에 대해서요. 저는 책을 한 권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집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현우가 보낸 거였습니다. 서류를 보니 조건이 없었어요.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 자는 거였죠. 어머니가 서류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현우답네. 네, 끝까지 떳떳하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네. 저는 서류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서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부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현우의 결심은 확고하다는 걸요. 제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어요. 눈물이 떨어져 서류를 적셨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텅 빈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말로요. 일주일 후 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너 혼자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는 떠나셨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습니다. 난초는 계속 꽃을 피웠어요. 저는 그걸 보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현우가 남긴 책들을 계속 읽었어요. 여전히 어려웠지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이 뭔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게 됐죠.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봤습니다.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됐어요. 후배 한 명이 있었어요. 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죠. 다들 무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일을 유심히 봤어요. 어느 날 그 후배를 불렀습니다. 수고 많아요. 네, 당신이 한 일 다 봤어요. 잘했어요.
후배는 놀란 듯 했어요. 아마 처음 듣는 칭찬이었겠죠. 고맙습니다. 그 후배를 보며 현우가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도 묵묵히 해내는 사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의 프로젝트가 끝날 시간이었어요. 저는 매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현우가 연락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통지서를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울었거든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현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저는 아파트에 계속 살았습니다. 매일 일하고 집안일하고 책을 읽었어요. 난초는 계절마다 꽃을 피웠습니다. 가끔 현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누군가 그를 제대로 알아봐 줄까? 저는 변했습니다. 정말로요. 현우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조용한 사람도 위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현우는 이미 떠났고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후회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현우가 남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살 거예요. 어느 봄날 난초가 또 꽃을 피웠습니다. 예쁜 하얀 꽃이었어요. 저는 그 꽃을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현우야. 나한테 가르쳐줘서. 꽃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마치 알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저도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현우 없이도 혼자서도 잘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현우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답이니까요. 그가 가르쳐 준 걸 잊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갔어요. 오늘도 공부할 게 많았으니까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후회와 함께, 교훈과 함께, 그리고 희망과 함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